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공주대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박수현 민주당 공주 부여 청양 후보의 지금 연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희 이 시민들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현 후보 연설을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신이 마치 불쌍한 사람인 양 급소 작전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불쌍하지요?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척 좀 하는데 그게 사기입니까? 5번 국회의원 한 사람 앞에서 2번 떨어진 사람이 저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뭐 잘못됐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까지 신경 쓰이나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어요. 저를 홍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과 대변인의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 불쌍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나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저는 국회의원 1번 했는데 국회의원 5번, 청와대 수석, 정진석 의원은 수석 안 했습니까? 청와대 수석 그분도 했죠?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도 했죠? 저 진짜 불쌍하지요? 이렇게 큰 거물하고 붙는 이 작은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네요. 여러분, 제가 유엔 헤비타트인가 뭘로 사기쳐서 44억을 사기쳤다며요. 여러분, 저 요번에 재산 등록한 거 봤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억 원 조금 넘는가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아내를 잘 얻어서 아내 재산이 3억인가 되고요. 저 후보자 본인 재산은 1,000만 원인가 됐어요. 제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그렇지 44억을 사기쳤으면 재산이 4,400만 원은 돼야지 어떻게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정치공세를 해서, 여러분 그 정치공세든 하태경 의원 공천도 못 받은 거 봤죠? 그런 나쁜 짓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정진석 후보님 법적 대응할 준비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권력을 남용하다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니다. 여러분, 저 아직 조사도 안 받았고요. 소환도 안 당했어요. 그리고 맞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권력을 남용하다 이렇게 됐는데, 권력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문자를 써서 돌렸어요. 허위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온 사람이 불쌍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예, 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늘 성찰하고 도덕적으로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내가 묻겠습니다. 4년 전 선거 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선거 요때쯤에 딱 남겨놓고 공주부여 청양을 삽시간에 휩쓸었던,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해가 안 갔어. 그렇게 해서 그 허위 사실이 조작 유포돼가지고 제가 2.2% 차이가로 졌는데 이것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여기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저를 걱정한다고, 친구야 그거 사실 아니지?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수현이 그런 짓을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국에 그 허위 사실 유포되기도 했어요. 선거는 졌지만 선거 끝나고 범인이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허위사실 유포, 조작. 그리고
민사상 책임도 저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누군지 여러분 지금 핸드폰 꺼내서 검색해보세요. 정진석 후보 선거 사무원 징역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아니 그렇게 허위 사실을 조작 날조해서 유포해서 상대방을 떨어뜨리고 저는 떨어진 거 상관없습니다만 이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해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저에게 자기들이 허위로 만들어낸 그 일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니까 이런 거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제 아내 일관을 인격을 보호해 주십시오. 왜 제 아내가 그런 허위 사실에 제물이 돼야 됩니까? 그래도 참겠습니다. 정진석 후보님,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거 깨끗하게 치르자고 귀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저는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 절대로 제 참모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초선에 불과하지만 5선을 하신 정진석 후보님, 경륜은 귀하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예의만큼은 저한테 배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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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박수현의 지지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절대로 정진석 후보가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절대 널리 퍼뜨리지 마십시오. 진짜 퍼뜨리지 마세요. 박수현이 실력으로 정진석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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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거 보셨을 거예요. 정진석 후보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셔요. 도대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공개합니다. 제가 왜 정진석 후보에게 사과를 할 잘못을 했냐. 저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정진석 후보님에 대한 피로감이 이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 민심이다. 근데 언론이 물어요. 왜 필요하냐? 글쎄 정진석 의원님이 5선을 하셨고 아버님 선친이 6선한 것까지 합치면 11선을 하셨는데 임기를 4년씩 곱하면 11선 44년을 했으니 좀 피로감도 느낄만 하다. 뭐 이게 민심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1선이면 44년 맞죠? 제가 큰 잘못했어요. 44년이 아니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절대 44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진석 의원이 18대 비례대표를 했는데 이명박 정권의 정무수석으로 부역하러 가느라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는 무슨 헌신짝입니까? 2년을 잘라 먹었대요. 이렇게 해서 또 선친께서도 무슨 옛날 지금 국민의힘 당 무슨 전국군가 하다가 자민련인가 뭘 창당이 됐나 하여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비례대표를 잘라 먹었대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충남 선관위가 정확하게 친절하게 따져주대요. 저한테 44년이 아닙니다. 얼마? 36년 5개월 17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정진석 후보님 부자간에 11선 한 건 맞는데 44년이라고 하면 저처럼 선관위 조사받아요. 그러니까 일제 36년과 기억하기도 좋네. 11선 36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여러분들 문자 받으시잖아요? 국회의원 후보가 문자가 몇만 개가 있어요.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그래, 거기에 전체 문자를 보냈어요. 정진석 후보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정치인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선관위 조사를 받았는데, 선관위에서 제가 인터뷰한 기사를 빨리 바로 잡았고, 또 페이스북에 사과했고, 무려 5만 7천 개의 문자를 보내서 사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후보의 고의성이 없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래서 주의 조치도 아니고 경고 조치도 아니고 검찰 고발도 아닌 가장 가벼운 주의 조치도 아니고 공문 하나 가져왔대요. 공명선거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공명선거 협조 공문 하나 받았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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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따가 희망적인 얘기는 우리 대표님이 다 하시라고, 앞에 안 좋은 얘기는 제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충성심이 대단하죠? 예, 저도 남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마침 이재명 대표님 오시는 날 범죄 집단으로 나니까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괜찮죠? 자, 이제 대표님 오실 때가 됐으니 제가 마무리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번에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박수현이 2번 국회의원에 떨어져서 다음에 한 번 떨어지면 정계 은퇴할까봐 불쌍해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박수현이 되면 그래도 조금 정진석 후보님보다는 부지런히 지역에서 출퇴근할 거니까 우리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님들 그래도 국회의원 얼굴이라도 보고 하소연이라도 할 내 편이 돼줄 것 같으니까 박수현 뽑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왜 박수현을 뽑아야 되는가? 저를 붙잡는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 농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현아, 제발 좀 이번에 당선돼서 우리를 살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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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망쳐버린 이 민생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우리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기호 1번 박수현, 너 꼭 당선돼서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을 끝장내고 검찰공화국 끝장내고 정말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 우리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우리 서민이 살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박수현! 이재명! 박수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이재명과 함께 검찰공화국을 끝장내고, 이재명과 함께 박수현을 당선시켜서 우리 어려운 서민의 민생을 다시 살려내자, 그렇게 결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현! 이재명! 박수현! 예, 대표님 언제 오십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표님, 예, 한 2, 3분 후? 뭐 이렇게 되실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한번 사회자가 아닌 후보가 직접 이재명을 간절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 애절함으로
민주당의 최선봉에서 민주주의 최선봉에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간절하게 외쳐봅시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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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끝장내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짐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걸핏하면 전 정부 탓, 문재인 정부 탓 하는 것이 입버릇처럼 됐는데 여러분,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을 했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문재인 보유국이 그리고 남북 간에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협상이 미북 간에 그렇게 진행됐고 그리고 세계 정상회담에 나가면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이 20명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저들이 갈라치기에 친문이니 친명이니 이런 데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위대한 민주당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위대한 민주시민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박수현! 이재명! 박수현!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친문도 없고 비문도 없으며 오로지 민주당에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하는 민주당과 민주주의밖에 없다. 이렇게 단결합시다, 여러분. 박수현!